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닥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시골 마을 3대째 이어온 포도밭에서 벌어진 일.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한 여인이 가족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었는지 지금부터 그 끔찍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날 포도골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영철이 급히 내려온 그날 밤, 그가 목격한 것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나쁜 년! 영철은 방 안으로 뛰어들어 새엄마 은혜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의 숨은 가빠지고 오른쪽 주먹은 분노로 바르르 떨렸죠.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왼쪽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침대에 반쯤 기댄 모습으로요. 공기 중에는 알 수 없는 묘한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영철아, 너 왜 이래? 그게 아니야. 들어봐. 입 다물어! 영철의 눈빛은 분노와 혼란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그 순간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죠. 그날의 진실은 사실 오래전 포도밭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마을, 포도골. 이곳에는 3대째 이어온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밭주인은 칠덕, 50대 초반의 말수적고 손이 굵은 남자였죠. 그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포도밭을 묵묵히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칠덕의 부모님, 특히 할아버지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포도 재배의 달인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포도는 당도가 높고 알이 굵어서 해마다 도시의 고급 상점에서 먼저 찾곤 했죠. 영철아, 이 포도 한번 먹어봐. 할아버지가 올해 제일 잘 키운 거야. 와, 정말 달아요, 할아버지. 영철은 5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엄마를 잃은 영철을 키운 건 바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습니다. 아버지 칠덕은 아내의 죽음 이후 말수가 더 줄었고 오직 포도밭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우리 영철이는 하늘이 준 복덩이야. 이렇게 착하고 똑똑한 손주를 주시다니. 할머니는 밤마다 영철을 재우며 그렇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영철은 포도송이를 따는 흉내를 내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웃게 만들었죠. 비록 장난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마음씨만큼은 누구보다 예쁜 아이였습니다. 영철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지? 고기 아니야? 아니요, 할아버지. 전 포도가 좋아요. 허허허. 그래, 이 마음 잊지 말거라. 이 포도밭은 내가 커서도 지켜야 할 땅이다.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일군 땅이고 앞으로도 우리 집안의 뿌리가 될 곳이야. 세월이 흘러 영철은 의젓하게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대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에 합격했고 졸업 후 군의관으로 임관했죠. 군 생활 1년 반째 영철은 종종 손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요즘 세대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지만 영철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시죠? 저도 여기서 건강히 지내고 있어요. 부대 생활이 바쁘지만 제가 배운 의술로 많은 전우들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차답니다. 내년 가을에는 꼭 내려가서 포도 따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벌써 1년 반이나 됐구먼. 우리 손주 정말 대견하지. 그래, 건강하다니 다행이야. 우리 손주 마음도 곱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놈이지. 저녁 포도밭에는 보랏빛 송이가 탐스럽게 익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어 포도잎이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가족의 웃음소리 같았죠. 칠덕과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영철의 편지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포도밭의 저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평화가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그날은 초가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2022년 9월 중순 햇살이 산등성을 비추고 포도골의 포도밭도 은은한 보랏빛으로 물들던 그날이었죠. 칠덕은 포도밭 일을 마치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었죠. 할머니의 지병인 관절염에 좋다는 약초가 뒷산에 있었거든요.
바람은 시원했고 산길에는 흙냄새와 풀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칠떡은 이런 순간이 좋았습니다. 포도밭의 고된 노동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아야! 칠떡은 즉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린 쪽으로 달려갔죠. 바위 위에 앉아 발목을 붙잡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죠. 2명의 남녀가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칠덕이 다가가자 여자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빛은 선하지만 어디인지 지친 듯했고 도시 사람 특유의 세련됨이 살짝 묻어 있었죠. 화장은 연하게 했지만 피부는 도시의 공기를 마신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발을 접질렀어요.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녀는 칠덕을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목은 이미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죠. 이 근처엔 약국도 없고 그대로 두면 더 부을 겁니다. 그러자 다른 2사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말투가 정중했습니다. 저희는 팀원들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이분만 잠깐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같이 있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칠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친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지. 그렇다고 이 산길을 다시 내려가게 할 수도 없고 결국 그는 그 여인을 포도밭 옆에 움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포도밭을 관리하다 쉬거나 농기구를 보관하고 가끔씩 밤을 자기도 하는 작은 오두막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다친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녀의 이름은 은혜였습니다. 도시에서 잠시 산행을 즐기러 왔다고 했죠. 칠덕은 발목을 깨끗이 씻기고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민간 약초를 다려 찜질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세요? 포도밭이 정말 크고 예쁘네요. 도시에서는 이런 풍경 볼 수가 없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밭입니다. 우리 가족과 손주가 함께 지켜온 땅이지요. 칠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아까 동행하시던 분들은 왜 먼저 내려가신 거예요? 아, 네. 사실 혼자 등산하러 왔다가 입구에서 만나서 동행했을 뿐이에요. 산을 혼자 오르기엔 조금 불안해서요. 그분들도 자기들 일정이 있으니까 먼저 가신 거고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칠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순수함과 호기심 그리고 묘한 호감이 섞여 있었죠. 칠덕은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밭과 가족, 포도 향기만이 그의 세상 전부였는데 이 낯선 여인의 존재는 작지만 확실한 파문을 남겼습니다. 아내를 잃고 20년. 그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의식해 본 적 없었던 칠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칠덕은 밭 한쪽에 작은 화로를 놓고 가벼운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방금 딴 포도 한 송이. 은혜는 수수한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도시에서의 세련됨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혼자 사세요? 아니요. 부모님과 아들이 있습니다. 아드님도 포도밭에서 자랐겠네요. 네, 5살 때 어머니를, 아내를 잃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대신 키웠습니다. 지금은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에요. 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죠. 동정, 호기심, 아니면 참 많이 힘드셨겠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포도밭과 가족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드물죠. 대부분 도시로 나가서 살던데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의미가 있죠. 포도밭이 우리 삶이고 아이가 돌아올 집이니까요. 이 땅을 버리면 우리 조상님들께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 도시에서는 이웃끼리도 인사 안 하는데 저 같은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친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달빛이 포도밭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포도잎에 은은하게 빛이 반사되었죠.
그 장면을 바라보는 칠덕의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평생 포도밭과 가족밖에 몰랐던 그에게 이 낯선 여인의 존재는 작지만 확실한 파문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움막에서 둘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혜는 도시에서의 생활, 잠시 쉬러 온 이유,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과 인생관에 대한 이야기. 저 사실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잃었어요. 형제도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족이 있는 집을 보면 부러워요. 이렇게 따뜻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칠덕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지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칠덕은 알 수 없는 설렘과 함께 이 작은 포도골의 평화로운 저녁이 앞으로 어떤 변화와 운명을 가져올지 그 누구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혜는 가끔 포도밭 근처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3에서 4일에 한 번씩. 칠덕은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발목을 다친 은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죠. 칠덕과 나누는 짧은 대화, 식사 후의 사소한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은혜에게는 고마움의 표시였고 칠덕에게는 오래 잊고 살았던 설렘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로 칠덕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포도밭과 부모, 그리고 아들 영철이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은혜의 작은 관심에도 칠덕의 가슴은 오랜만에 뛰었습니다.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은혜를 향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포도밭 일에도 참여하기 시작한 은혜는 포도송이를 따고 줄기를 손질하며 칠덕의 어머니 곁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 잘하네. 손재주가 좋구나. 도시 사람인데도 이런 일 잘하네. 칠덕의 어머니는 은혜가 단순한 도움을 넘어 호라비 아들을 챙기는 진심 어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마음은 점점 고마움을 넘어 애정으로 변했죠. 여보, 저 여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아들한테 딱이지 않아요? 글쎄,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봐야지. 아이고, 우리 아들 저렇게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워요. 손주 영철이도 군대가 있고 저 여자라면 든든하겠어요. 그리하여 어머니는 은혜를 며느리감으로 점찍기 시작했습니다. 칠덕은 은혜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은혜 역시 칠덕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짐은 칠덕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죠. 어머니의 적극적인 지원과 은혜의 조심스러운 관심이 맞물리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루에서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웃고 밭일을 마치고 함께 걷는 길에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봄 결혼을 결정한 순간이 왔습니다. 칠덕은 떨리는 손으로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 씨, 이제 남은 인생 함께하면 어떨까요? 네, 함께 할게요. 제가 이 집안을 잘 돌보겠습니다. 결혼식 당일 2023년 5월 중순이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의 포도밭 주변에는 가족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산들바람이 포도잎 사이를 스치며 은은한 향을 실어왔죠. 칠덕의 어머니는 며느리로 들어온 은혜를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은혜는 꾸준히 포도밭 일을 거들었습니다. 칠덕은 처음엔 그녀의 손길이 어색했지만 차츰 은혜의 세심함과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포도밭에서 서로 손을 맞대고 일하며 둘 사이의 유대감은 점점 깊어졌죠. 결혼 초기 은혜는 신혼집에 들어온 새색시답게 조심스럽고 친절했습니다. 포도밭 일을 거들고 집안일을 돕고 시어머니에게도 다정하게 대하며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죠.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편히 살겠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의 태도는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날카롭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빨래와 은혜의 빨래를 한 곳에 놓자 은혜는 살짝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같이 놓으세요? 따로따로 놓으면 안 될까요? 아, 그래? 미안하구나. 그냥 한꺼번에 빨면 편할 것 같아서. 네, 알겠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따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설명해도 은혜의 얼굴에는 묘한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죠. 밤이면 시어머니는 가끔씩 홀로 마루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칠떡이 없는 시간 은혜가 보여주는 사소한 행동과 말투가 자꾸 마음의 짐이 되었습니다. 칠떡과 시아버지가 포도밭으로 일하러 나간 사이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마루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잠시 살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그냥 두면 곰팡이 생겨요. 창문도 조금 열고 환기 좀 하셔야죠. 은혜가 살짝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잠시 멈추고 느릿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겠지. 그리고 이거 바닥 청소도 이렇게만 하면 먼지가 남아요. 조금만 더 물로 닦으면 깨끗해질 텐데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혜의 시선이 잠시 자신을 스쳤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돌며 계속해서 작은 지적을 늘어놓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시어머니는 점점 마음속으로 무거운 짐을 느꼈습니다. 칠떡과 시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오면 잠시나마 이런 긴장은 사라지겠지만 혼자 남겨진 시간 동안 은혜의 꾸준한 간섭과 투덜거림은 현실적이고 체감되는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포도밭에서 긴 하루를 마친 칠떡과 시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엌에서 식탁을 정리하고 있던 은혜가 살짝 몸을 돌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밭일 잘하시고 오셨어요? 은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칠덕은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바빠지. 포도송이 손질도 하고 잎도 조금 다듬고 왔네. 시아버지도 식탁 위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준비한 거냐, 아가야? 간단히 차렸어요, 아버님. 진지 먼저 드시죠. 은혜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칠덕이도 잠시 은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래, 고생했네. 요즘 들어 집안일도 꼼꼼히 하더구나. 시어머니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만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데 언제쯤 속마음이 드러날까. 그 순간만큼 집안에는 잠시 평화롭고 행복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밭에서 흙냄새를 풍기며 내려온 칠떡과 시아버지, 그리고 차분히 집안을 챙기는 며느리의 모습이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군 복무 중이던 영철에게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늘 건강하셨던 분이었기에 영철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하루하루 일상이 바쁘게 돌아가던 중이었지만 영철은 급히 휴가를 내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포도밭 앞마당에는 이미 친척과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칠덕은 굳은 표정으로 마당을 지키고 있었고 할머니는 어깨를 움츠린 채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철은 숨을 고르고 할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조용히 잠들어 보이는 할아버지 시신이 놓여 있었고 이 마당에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이웃들의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영철은 장례 준비를 돕는 손길 사이에서도 마음 한켠이 찜찜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요? 아버지에게 물었지만 그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혜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영철아, 너무 놀라지 마. 갑작스러운 급성 심장마비래. 워낙 갑작스러워서 너무 상심하지 마렴. 영철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별다른 지병 없이 정정하셨던 할아버지이신데
장례식 영철은 할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할아버지 정말 사랑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할게요. 라며 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지만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맞을까? 두 손으로 직접 할아버지를 모시며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새엄마 은혜가 장례를 원만히 진행하려 했었지만 새엄마의 조급한 행동과 시선은 여전히 영철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안 분위기와 은혜의 미묘한 행동이 영철의 마음속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으며 속으로 의심을 쌓아갔습니다. 장례식 끝난 후 집안은 점점 긴장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작은 행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장례 준비와 음식, 손님 접대, 포도밭 관리까지 겹쳐 평소보다 심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시어머니는 갑자기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와 과로 그리고 고령으로 인한 중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심하지 않아 왼쪽 편만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정도였지만 시어머니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은혜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척하며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서 드릴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집안일에 조심스러웠던 은혜가 칠덕이 없으면 사소한 트집과 간섭으로 시어머니를 압박하는 상황이 중풍으로 인해 몸이 약해진 시어머니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왼쪽 편만 쓰지 못하는 불편을 안고 집안과 포도밭을 관리하면서 은혜의 미묘한 압박과 트집에도 마음속으로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칠덕이 있을 때만 친절했고 혼자 남으면 작은 불만과 권위적인 태도로 시어머니를 압박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조용하지만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으로 변했고 영철은 할아버지의 죽음과 은혜의 행동 사이에서 점점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진 뒤 집안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폭풍전의 정적이었습니다. 은혜는 처음 며칠은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손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입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잘 모실게요. 그 말투에는 진심처럼 들리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은혜의 눈빛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밤이면 칠덕 옆에 누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니 저렇게 되셨는데 우리 솔직히 너무 힘들지 않아요? 밭은 누가 관리해요? 사람 부르자니 돈 나가고 당신 혼자 하기엔 버겁잖아요. 칠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밭은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아버지 때도 그 전에도 다 그 밭 덕분에 먹고 살았지. 은혜는 웃으며 칠덕의 허리를 살짝 껴안았었습니다. 그거 알아요? 전 그 밭이 너무 멋져 보여요. 근데 당신 그 밭 때문에 평생을 흙묻히며 살았잖아요. 한 번쯤은 당신 인생도 즐겨야 하지 않아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이제 50이 넘었어요. 비행기도 한번 못 타봤잖아요. 우리 밭 팔아서 여행도 다니고 좋은 데 가서 살아요. 지금 팔면 값도 제일 좋다더라고요. 칠덕은 담배를 붙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오래된 밭에 대한 애착이 있었지만 그 말 속의 달콤함이 묘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은혜는 칠덕의 반응을 살피며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여보,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고요. 맨날 포도밭, 포도밭, 평생 땅만 바라보다가 늙어 죽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랑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 좋은 옷 입고 여행도 다니고 당신은 평생 일만 했잖아요. 그 말에 칠덕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그 밭은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잖아.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가 절대 안 파신다고. 은혜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야.
어머니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요양원에 모시자 도시 쪽에 좋은 데 알아봤어요. 조용하고 간호사도 상주하고 환경도 좋아요. 그럼 우리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은 현실적이었고 그럴듯했습니다. 칠덕은 무겁게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여보, 나쁜 뜻 아니에요. 어머니를 모시지 말자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곳에서 치료받게 해드리자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만 편하게 살자고요. 평생 고생만 하고 이제 좀 웃자, 응? 그녀는 그 말을 하며 칠덕의 가슴에 살짝 머리를 묻었습니다. 은근한 체온이 전해졌고 칠덕의 마음속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며칠 후 은혜는 시어머니에게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약초 달인물 준비했어요. 몸에 좋대요. 그녀는 매일같이 약을 다리고 식사도 챙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극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실린 차가운 계산을. 그녀가 요양원이라는 말을 꺼낼 때마다 시어머니의 가슴은 불안으로 조여왔습니다. 안 돼. 힘겹게 내뱉은 한마디. 그 말에 은혜의 미소가 잠시 굳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가면서 낮게 혼자말로 속삭였습니다. 참 그 밭이 뭐길래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나. 밤이 깊어질수록 은혜의 목소리는 더 달콤해졌고 칠덕의 마음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포도밭의 흙내음보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더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도 은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이랑 같이 외국도 가보고 싶어요. 손도 잡고 바다도 보고 싶고 우리 인생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녀는 칠덕의 허리를 껴안으며 애교스러운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칠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그 달콤함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그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는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방을 오가며 다정한 목소리로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초물 드시고 힘 좀 내세요. 어제보다 얼굴빛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입가를 닦으며 마치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묘한 냉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칠덕은 그런 아내의 모습에 점점 안심이 되었고 고마웠습니다. 은혜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니 어머니도 금방 나으실 거야. 그는 믿고 싶었습니다. 포도밭을 팔자는 은혜의 말이 아직 마음 한켠에서 맴돌았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래, 아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집안의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군에서 급히 휴가를 받아 내려온 영철이 대문을 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놀란 칠덕이 대답도 하기 전에 영철은 숨을 몰아쉬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새엄마 은혜가 시어머니의 상반신을 부축한 채 작은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조금만 더 드세요. 이제 다 나으실 거예요. 은혜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효성 깊은 며느리처럼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영철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새엄마의 손끝에 들린 사발로 향했습니다. 맑은 갈색의 액체에서 은은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가 병원에서 맡아본 약초 달인물의 냄새와는 분명 달랐습니다. 의사로 복무 중인 영철의 직감이 본능처럼 외쳤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은혜가 할머니의 입으로 사발을 가져가려는 찰나. 그만! 영철은 순식간에 달려들어 사발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그리곤 힘껏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사발이 산산조각나며 갈색 액체가 바닥에 흩어졌다. 너 뭐 하는 거야? 은혜가 소스라치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영철은 이미 주먹을 움켜쥔 채 분노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너 또 할머니까지 죽이려 했지? 그의 목소리는 터질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이 열리자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은혜의 손을 붙잡고 수갑을 들며 말했습니다. 김은혜 씨, 당신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칠덕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은혜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영철이 고개를 떨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할아버지의 장례식 날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영철은 몰래 할아버지의 혈액을 소량 채취해 군병원 연구실에 의뢰했었습니다. 며칠 전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 속에서 탈륨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그건 미량씩 장기간 섭취하게 하면 심장마비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켜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드는 치명적 독성 금속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곧장 은혜가 시어머니에게 먹이려던 약초물도 증거로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그 액체 속에서도 동일한 탈륨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은혜 씨, 할아버지께도 이걸 먹이셨죠? 형사의 질문에 은혜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칠덕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처음 은혜가 포도밭 일을 도와주던 모습,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다리던 모습, 그리고 당신도 이제 좀 즐기며 살아요 하며 다정히 웃던 그녀의 얼굴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칠덕의 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에는 울음소리와 경찰의 무전음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한때 포도밭의 햇살처럼 따뜻했던 가족의 집은 이제 차가운 진실은 그늘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제때 병원으로 옮겨졌음에도 허약한 몸과 정신적 타격, 은혜가 꾸준히 먹인 탈륨독의 영향으로 몇 달 동안 병원에서 지내다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영철과 칠덕의 곁을 떠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은혜의 충격적인 과거가 점점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3번 결혼했고 칠덕이 4번째 남편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결혼 1년 만에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결혼 2년 만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남편은 결혼 8개월 만에 농약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모두 사고였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은혜의 행동에는 공통적 패턴이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남편의 죽음 직후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정황을 보였습니다. 특히 3번째 남편 사건을 포함해 과거 3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보험 사기 혐의는 성립했지만 살인죄로 입증할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은혜는 수감되었으나 살인은 확정되지 않았고 수감 기간 동안 세상과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출소 후 은혜는 바람도 쏠 겸 등산하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칠덕의 포도밭과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등산 중 만남이었지만 그녀의 본성은 곧 사건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포도밭을 보며 자신에게 생길 기회를 직감했고 기존의 치밀함과 계산적인 성향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효성스러우며 온화한 며느리였지만 은혜의 내면은 냉혹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과거의 연쇄 결혼과 사건, 보험 사기전과 그리고 이번 우연한 만남이 맞물리면서 칠덕은 자신이 얼마나 무방비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은혜는 모든 혐의가 입증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칠덕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눈이 멀어 데려온 악마 때문에 부모님 모두를 잃었다는 죄책감이 평생 그를 짓눌렀습니다. 포도밭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다 쓰러지고 결국 독살당한 어머니를 생각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영철 또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슬픔이 깊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깨달았어요. 우리 주변에도 겉으로 순진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계산적이고 위험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더 깨어있고 신중해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경계심, 그리고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현실적이면서 긴장감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